이제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시장의 분위기 정리해 보시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는 안정된 흐름을 보였는데 뉴욕 증시가 다 밀렸거든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새벽에는 워낙 주시장이 또 급반등한 거 아닙니까? S&P 500 기준을 보면 작년 6월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고요. 애플만 하더라도 작년 9월 10일 이후 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다분히 뭐 차익 실현 정도, 경계 매물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시장을 이끌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한편에서는 금리의 인플레이션의 우려가는 여전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금리가 또 오늘 초폭 내렸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또 움직이지도 않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는 계속 조금씩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금리는 우상향, 그리고 경기는 회복, 이런 큰 그림에서 시장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낭패 볼 일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한 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 또 좀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기술주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또 기술주가 제일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0년물 금리는 1.41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1.6을 넘었던 부분인데요. 이거가 뭐 다시 꺾여서 1.3 가고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완만하게 기울기를 조정하면서 좀 우상향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큰 그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 한 두 개만 말씀드리면 타겟이라는 대형 유통업체가 있는데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늘 주가는 크게 밀렸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워낙 대형 유통점들이 좋지 않았습니까? 특히 1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휴지를 사고 먹을 생필품 사러 난리 났을 때거든요. 작년 딱 이맘때. 휴지가 딱 동나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이제 이상적으로 많이 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하면서 올해 가이던스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좀 주가 좀 밀렸고요. 스퀘어라고 저희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 자체적으로 은행을 사업을 시작한다고 론칭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크게 호재로 반영되면서 오늘 주가가 5% 정도 올라갔고요. 테슬라는 오늘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테슬라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기존의 대형 빅4나 빅3라고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일 싼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만 8월만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7달러, 8달러, 9달러짜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52주 신고까지 올라가면서 12달러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바로 포드 자동차인데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경기 회복에 관련된 주식이다. 작년에는 소위 일부 섹터, 일부 종목만의 시장을 끌고 왔다면 올해는 그런 것보다는 성장 일변대에서 다분히 작년에 눌려있던 소비가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건 포드나 GM인데 오늘 포드가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 전기차 관련주는 사실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완성차 쪽은 강했다. 포드, GM 등 상승세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소비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개념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텍사스주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지금 모든 경제활동 제한을 100% 풀기로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제 그 텍사스를 포함해서 12개 주가 마스크 의무 착용이 없습니다. 좀 이른 건 아닌가? 마스크를 벌써 그렇죠. 다만 이제 오늘 그 주지사가 발표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뭐 이런 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여전히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자기네 보면 이제 행정명령이나 법으로 이제 규제하는 거를 이제 푼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제 성급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관련된 CDC나 이런 데서 계속 경고 메시지를 오늘 놨거든요. 여전히 지금 백신 맞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팩트만 몇 가지 확인드리면, 물론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월간 단위를 보면은요, 지난 2월달 미국의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1월달에 비해서 61%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또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걸렸었다는 그런 주장이 한번 분명히 지금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2,800만 명 정도가 확진자 됐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한 6배 정도, 평균 6배 정도는
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꽤 있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하고 있는데 국가별로요. 지금까지 확진자 수, 이 다음 그림 바로 보여주시면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자 수의 추이를 보겠는데요. 이걸 보시면 미국의 지금 한 30% 정도가 이미 확진자 내지는 이미 알게 모르게 지나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22% 정도가 지금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47% 미국 인구의 절반이 이미 확진자였거나 백신을 접종다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경고의 몫이 분명히 있지만 미국이 상반기 중에 집단 면역이 형성됐으라는 기대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제 4월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성급한 것 같지만 이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로이터 통신이 오늘 특별 보도를 했는데요. 팬데믹 1년을 지나가면서 미국 경제 하늘이 완전히 맑아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약간 어렵게 표현했지만 딱 이겁니다. 작년 여름에 예측, 작년 여름 진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작년 여름에 엄청 어려웠던 장기 전망, 잿빛 전망과 상관없이 지금은 상당히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2019년 정도의 경제력을 빨리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보면 아래 나오는 글의 점선이 두 개가 작년 예측인데 작년 예측에 아주 부정적인 걸 보면 2019년에 경제 수준을 회복하는데 2022년 말에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합의 빨라봤자 올해 4분기 정도 돼야지 2019년을 회복한다는 건데 지금 다수의 시각은 금년 1분기를 지나가면서 2019년을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여기에는 그런 산업도 있겠고 전혀 터무니없는 산업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옥스퍼드 이코노미스에서는 미국의 금년 경제 성장률이 물론 기저효과 작년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지금 7%까지 올리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의 키워드가 계속 그럴 겁니다. 경기 회복. 이라는 키워드.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 자산시장 가격들은 코로나 팬데믹 쇼크 이후에 작년에 이미 좀 땡겨서 반영시킨 측면이 있어서 그 이후의 방향성은 뭐 여러 가지 분석들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 5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뭐 하루 만에 사전 예약이 1년치 다 달성을 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출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잠깐 그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 추가적으로 주세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요. 경기 회복이랑 상관없이 정말 잘 나가는 섹터가 있던 겁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쿠팡이 엄청나게 잘 됐겠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거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섹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랑 페라리 정도가 잘 나간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워낙 억눌려 있던 것들이 좀 회복될 수 있다.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행도 갈 수 있고 술도 마시러 갈 수 있고 화장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눌려있던 소비 그래서 그걸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이오닉 5 잠깐 말씀드리면 아이오닉 5가 이제 첫날부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뉴스 보면 한국에서 현대차 사상 최고의 단기간 내 예약 판매 나오고요. 또 유럽에서도 폭발적인 예배 그리고 예상보다 더 빨리 늘릴 수 있다. 그런 뉴스 다 보셨잖아요. 예. 좀 외람되지만 저는 그런 것들과 주시장은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여태까지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현대차가 웬만한 자동차 나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들이 엄청난 예약파대 몇만 대. 기다리려면 6개월, 8개월요. 제네시스 나올 때마다 다 그랬고요. 그랜저 나올 때마다 다 그랬습니다. 기아도 나올 때마다 다 그랬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뉴스일 뿐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팩트겠죠. 많이 예약 중이됐기 때문에 예약됐겠죠. 그렇지만 그것과 현대자동차의 현대자동차가 큰 그런 그룹에서 아이오닉 5가 얼마나 많이 팔린다고 해서 얼마만큼 더 좋아질지는 거기에 약간 의문점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뉴스가 나올 때. 마치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갤럭시 지금 S21뿐만 아니라 S20 그 전에 갤럭시 S6, 7A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인기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의 그런 큰 거대 기업에서 핸드폰 하나 잘 팔리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보다는 반도체나 그런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뉴스에 민감하게 보실 필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겁니다. 이 GMP라 그래갖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던 현대차에서 나온 전기차는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엉성한 거죠.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100% 전기차 기반이었기 때문에 기존 전기차보다 분명히 좋을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걸 갖고 뭐 테슬라에 비교하고 뭐 이런 거를 비교하면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분명히 현대차는 좋은 일이지만 그건 아니라 그거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들어간 것이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암레스트라든가 내장 제어 그리고 헤드레스트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이 몇몇 기업이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엄청나게 주가 올라간 거 있는데요. 시트 만드는 회사 이게 네, 그거는 자동차- 제가 분명히 의견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걸 이제 내장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저께 상한가까지 들어간 건 약간 저는 뭐 이해를 못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현대 자동차 입장에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나 마찬가지인데요. 한 45%는 내연기관에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오롯이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로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시대도 살아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기차가 하더라도 현대차 그 협력 업체 중에 살아남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이건요. 핸들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동차 유리 있죠. 유리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이어 돌아가야 되잖아요. 타이어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시트입니다. 시트는 오히려 더 고급화될 겁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낮은 궁주로 가면 그보다 더 편한 의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연 전기차로 가는 거는 상관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까지 내가 들어간 건 모르겠고요.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크게 보면 그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지금 현대차가 왜 아이오닉 5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곧 기아 자동차도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 결국 전기차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현대자동차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이제 방점 찍혔다고 보겠고요. 전망마다 다르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미국의 일부 전문 기관들은 작년에 전 세계 전기차 230만 대거든요. 2025년에 4천만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아 급수적 성장이 아니라 초고속 성장이거든요.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물론 헤드레스트나 뭐 암레스트 좋죠. 그게 얼마나 올라갈지 제가 모르겠고요. 그보다는 본질은 배터리에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은 LG화학과 삼성 SDI 장기 매수가 저는 여전히 오늘도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어제 그런 분위기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사 헤드라인 하나에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 전기차 좋다, 특히 배터리 좋다 이 말씀이십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